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전원위 추가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원위원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올 동안 한 이후에 네. 약간 그 이후에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논의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엊그제 정개특위에서 입장 차이를 보니까 여당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야당은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엇갈렸다고 네, 하는데 네, 네. 그 차이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국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이 뭐 이런 어떤 선거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각 상임위별로 현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특히 또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보다는 어떤 절차적 측면에서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아신 것처럼 이 선거제도는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정개특위가 이런 어떤 분야의 어떤 임시위원회 어떤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전원위원회는 예전에 없이 거의 원하는 국회의원 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마련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임시위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어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니 그 다음에는 원래 원칙적인 정개특위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것이 저희들 당의 생각입니다. 예, 그 뭐 접점을 좀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절차적인 차이니까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셨을 텐데 말이죠. 홍석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는 사실은 이제 정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나라 어떤 민주주의 어떤 역사와 문화 전통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봐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정 제도가 뭐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4가지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것은 뭐 그렇게 뭐 정당의 어떤 그런 입장을 떠나서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리라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대선거구냐 소선구냐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압도적인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좀 비례 의원을 좀 줄였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든지 아니면 현재 동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압도적인 국민의 어떤 여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측면인데요. 사실은 국회의 과정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어떤 정의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난번 20대 때는 막판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야합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사실은 강제 충돌하면서까지 마련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갈수록 지금 지방이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수도권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인구 비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방의 선거구가 계속 줄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속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차등화해서 청년들이 좀 진출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전원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뭐 원칙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수긍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여론과 관련된 부분은 네. 지금 별도로 지금 여론조사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특히 또 이번에 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 대상으로 네네. 국민 공론조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국에서 뭐 이렇게 표본을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예상을 뭐 예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지금 국민들도 이런 어떤 분야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좀 무관심이 자꾸 이제 조장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데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상당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 꽃이고 또 예. 선거를 하기 위해 선거 재개편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 예. 잘 수렴을 해서 반영을 좀 하면은 좀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저희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13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있고 전문가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여야 의원 예. 133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도 300명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네.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각 그 이제 그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저런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다 쏟아져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야가 뭐 강대강 뭐 대치 상황에서 사실 뭐 협치가 사라졌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리 구슬이 서마려도 껴야 보배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좋은 묘안이 없을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뭐 전원위원회에다 그래서 국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노력 내지는 좀 절차를 좀 밟아가는 면은 예.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마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르고 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 예. 사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많은 것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 거, 그다음에 다음에도 할 거 이런 것을 좀 시차를 두고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내년 선거에서는 정말 공통적인 어떤 사항들 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사실은 좀 공통적인 사항은 몇 가지 저는 도출됐다고 보는데 첫 번째 지방을 배려해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 이런 어떤 위성 정당을 이야기해서 극도의 국민 정치 불신을 이야기하는 이 연동형 비례제 이런 예. 것은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예. 몇 가지는 도출됐기 때문에 도출된 공통적인 몇 가지라도 반드시 이번에 좀 반영이 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저 옹 의원께서는 지방 소멸을 좀 그 막을 수 있는 쪽으로 네.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야 네. 된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21대 때 네. 실시해서 사실상 뭐 지금 사문화되다시피 한 네. 위성 정당 문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만 차단을 해도 그거는 일단은 선방하는 것이다. 예.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최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예. 그거 이외에도 공통 분모 더 있겠죠. 예. 일단 그것만이라도 저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네. 의원 코인 논란이 뭐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또 뭐 코인이 있다는 그런 또 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어제 세 가지 해법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코인을 매각하는 것을 권고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체 그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이제 그 공직자 자산 신고할 때 포함시키는 것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그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너무 지금 늦고 있고 그다음에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로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가상화폐에 이런 어떤 의혹을 밝힐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 김남국 의원이 거래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갑, 그걸 오픈하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사실 다 있거든요. 진상조사단에서는 이제 오픈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만약에 대학에서는? 예. 오픈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신뢰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속에 내용이 아직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고 그냥 기존의 그 가상화폐를 매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예. 저는 그걸로 좀 부족하다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김남국 그 의원 가상화폐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때까지 김남국 의원이 가난한 청년위원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가난 코스프레를 했는데 거기서 오는 많은 배신감, 예. 위선, 특히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정 활동을 똑바로 하라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국가에서 많은 또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올인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예. 이모와 뭐 이모 교수를 혼동하는 등의 이런 어이없는 그런 것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수많은 5월 5일부터 첫 보도 이후에 그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계속해서 틀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고 또 실정법적으로도 지금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지금 과연 전 재산을 변동성이 심한 이런 가상화폐에 몰빵을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 확신의 근거가 결국은 그 내부자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의 초기 자금 그리고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FIU에서 지금 검찰에 지금 현재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 조사로 얼마만큼 밝혀질지 좀 예. 의구심이 있고 결국은 검찰의 어떤 그런 현재 어떤 조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걸로 최종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뭐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네.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코인을 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네. 법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도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그건 가상화폐를 별개죠. 예. 예, 포함시키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이 터져서 더더욱 이제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발의하고 저도 이제 동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벌써 들어가야 될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없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좀 입법적 미비 사항이고 이거는 예. 하루 빨리 이거는 보완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다른 자산과 가상 이 화폐를 이렇게 차별할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런 입법적 보완상이 좀 보완돼야 된다는 이런 데에서는 아마 여야의 어떤 생각은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그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이제 네. 포함시키는 거, 그 예. 부분은 여야가 의견 일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상의 코인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이제 가상 자산이니까 예. 그 내용은 이제 동일한 건데 예. 과연 신고점을 이제 뭐 전부 다 할 거냐 예.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할 거냐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죠. 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윤리를 앞두고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좀 경감이 좀 예, 감경이 좀 3개월. 됐죠. 네, 네, 그래서 네. 3개월 징계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는데 네,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굉장히 엄한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당원권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굉장히 좀 센 제명 다음으로 센 징계인 것이고 특히 당원권 정지 1년은 다음 총선 공천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발언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최고위원직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징계 사항에 당연히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예.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이게 차별화가 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세게 하는데 사실 좀 상대 당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하국 의원처럼 어떤 짤짤이 발언 이런 것 때문에 1년 전에 하는데 아무런 지금 윤리 심판의 징계가 없죠. 그래서 저희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좀 세게 좀 징계를 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저와 같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짜 고민하고 치열하게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 두 분 말씀은 나눠 보셨습니까? 징계 전후에서요? 징계 전에는 뭐 한두 번씩 예. 했습니다만 후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의 좀 넌지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네. 내려놓은 것 같고 김재원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은 내려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승복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원 최고의 그 오늘 어제 SNS 내용으로 보더라도 예. 사실은 일부에서는 좀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서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재원 최고의 이제 SNS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승복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당권 정지 윤리위원회에서 있던 결정에 반발하게 되면 예. 앞으로 더 김재원 최고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도 이런 어떤 대의에 따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설화 이런 거는 이제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국회의원들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 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서서 굉장히 좀 이 은행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좀 치열하게 좀 고민하고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윤리위원회 했던 결정은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좀 경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